화면을 딱 닫아줬어요. 그대로 밖으로 나왔죠. 인식이 불편하다, 사이즈도 변경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테크리뷰어 MS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출시된 갤럭시 폴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뻔한 내용들 다 제외하고 가장 유익한 내용들로만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폴드는 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강화유리가 적용된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복합 폴리머가 적용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복합 폴리머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손톱이나 뾰족한 걸로 세게 누를 경우에 액정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맡길 때 주의해야겠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도 열쇠나 신용카드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과 같이 넣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완전히 폈을 때 가운데 부분에 주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 주름이 신경 쓰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 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름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도 굴곡이 느껴진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어서 좀 콘텐츠 일부를 가린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경첩 부분은 굉장히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약 20만 번가량 접고 펼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자가 약 5년 정도 사용해도 문제없는 내구성인데요, 기존의 경첩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던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정식 출시된 버전은 보호캡이 상하로 설치되어 있어서 잘 보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면 뭔가 이게 굉장히 얇고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주머니에 들어가면 너무 길어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긴 길이는 아닙니다. 갤럭시 노트 10이랑 비교를 하자면 거의 높이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펼쳤을 때 7.3인치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화면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4.6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는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가지 앱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화면 4.6인치에서 게임을 즐기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열어주기만 하면 내부에 있는 내부 디스플레이 7.3인치의 대화면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부에서 콘텐츠를 즐기다가 화면을 닫으면 외부 디스플레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내부에서 사용하던 앱도 외부에서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또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쭉 내려서 전면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앱들이 쫙 나오는데 체크하는 란이 있죠. 체크해주면 이 체크된 목록들은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다가도 외부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앱들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앱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배틀그라운드나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들은 또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앱들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앱들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갤러리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갤러리로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화면을 딱 닫아줬어요. 그대로 밖으로 나왔죠. 또 열어줘도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고, 닫아주면 나오고. 여기서 종료를 해줄게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작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볼륨 버튼, 그리고 빅스비 버튼, 지문인식 센서가 위치합니다. 참고로 이 빅스비 버튼은 기본 세팅이 빅스비로 되어 있어서 빅스비 버튼이라고 부르지만 이제는 측면 버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빅스비 호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원 끄기 메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빠른 실행, 빅스비 실행, 앱 열기와 같은 이런 2번 눌렀을 때 앱 바로가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버튼은 좀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손을 잡았을 때는 딱 이렇게 손이 닿아서 그대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는 엄지의 위치가 상당히 위쪽에 전원 버튼 쪽에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지문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오른손으로 할 때는 지문인식이 불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에는 제스처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문인식 센서를 내려서 이렇게 상단바를 내릴 수도 있고, 센서를 위로 밀어주면 상단바가 올라가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참고로 이 지문인식 버튼은 물리 버튼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심 트레이를 빼보면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기본 내장 메모리는 512GB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윗면을 보면 마이크홀이랑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아랫면을 보면 스피커와 마이크홀,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5mm 이어폰 단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도 갤럭시 폴드는 기본 구성품에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에 대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때 보통 이렇게 손을 잡고 하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양손에 딱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확 줄어버려요.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표현하기가 좀 그렇게 뭔가 좀 비싼 느낌? 그래도 탑재되지 않았던 8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과 같은 상황에는 스피커가 이쪽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들었을 때 또 다른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 카메라 부분부터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쪽을 보면 리시버홀이 있고요. 바로 옆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뒷면을 보면 16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의 광각, 12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면, 후면 바로바로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열면 안에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1000만 화소의 셀피 카메라와 8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인데요. 이렇게든 어떤 환경에서든 셀피든 전면 카메라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폴드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닫을 때 강력한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닫으면 딱 닫힙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열 때는 살짝 힘주면 열리고요. 다시 닫아볼게요. 이처럼 자석이 탑재된 이유는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함일 텐데요. 자석에 영향을 받는 마그네틱 신용카드나 의료기기의 접촉은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드는 열 때 좀 스프링처럼 탕 튕겨서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열면 자기 혼자 이렇게 탕 열립니다. 탄성이 꽤 강한데요. 방심했다가는 떨어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히 열어줄 때는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열어주고 딱 닫아주고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한 손으로 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열고 닫고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열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열어줘야 되는데 한 요 정도의 엄지가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열려. 그래서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열 수가 있고 작으신 분들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태스킹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멀티태스킹은 이렇게 앱을 하나 이용하고 있을 때 우측을 싹 쓸어주면 이렇게 앱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롬 하나 켜주고요. 유튜브도 하나 켜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3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이즈도 변경할 수가 있고 얘를 꺼주면 2개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가로 배열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넘겨도 똑같이 가로 배열만 되고요. 그래서 향후 업데이트 될 때 세로 배열을 좀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폴드의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스냅드래곤 855 칩셋에 12GB 램, 그리고 배터리는 4235mAh의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 최고 사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방수 방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3.5mm 이어폰 단자가 빠졌고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대화면,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는 이 매력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테크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